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최악을 향해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 정말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은요, 구독자분들께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볼 것 많은 유튜브에서 매일 2편의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솔직히 하루에 20분씩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얻는 것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보답은요, 6개월에서 1년 뒤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미리 말씀드려서 저렴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로 안정된 삶을 얻게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2021년 초부터 변화 가능성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2021년 2월에 첫 금리 인상 6개월 이전에 발표한 영상에서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원자재 수출 지표 확인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 6개월 뒤에 금리 인상이 나왔죠. 또한 올해 4월 달에 장기 고물가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국은행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4월 달에 금리 변화에 따른 강한 역전세난 시작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2022년 4월에는요. 역전세난은커녕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나 언론들이 전세난을 경고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뒤에 역전세난 공포가 실제로 시작됐죠. 오늘 영상도 6개월 뒤의 변화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기다리던 하락이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다고요.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와, 진짜 폭락이 왔네. 근데 왜 운이 좋다고 말씀드리냐? 너무 빠른 금리 인상과 너무 높은 수준의 금리에 초반부터 급격한 하락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주요 지역에서 25%에서 30% 가까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10년 전 급락에서 없었던 상황이에요. 만약 과거처럼 전진적인 긴축이었다면요, 장기적인 연착륙 1년에서 5에서 10% 정도만 하락했을 텐데 지금은 초장부터 와장창창 무너내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 집 마련 난 내년에 무조건 해야겠다 싶은 분들은 운이 좋다는 겁니다. 자, 저는 과거와 다른 점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현재는 전세 대출이 보편화되면서 기준금리 변화에 전세 시세가 빠르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낮아지는 만큼 올라가는 만큼 전세 가격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그에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또한 지금은요, 1980년대 이후 가장 급격한 속도로 기준금리가 상승 중이에요. 미국은 그렇고 대한민국은 IMF 이후에 가장 급격한 속도라는 부분이죠. 급격한 금리에 따른 역전세난 발생과 그에 따른 매매값 붕괴가 일어난 상황, 10년 전과 다른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락이 얼마나 장기간 이어질 것인가? 저는 과거의 대사 하락과 다르게 2년 이내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2024년 초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왜냐면은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조건 때문이에요. 이 역전세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마진콜 같은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처분하는 과정인데, 이 역전세난 발생의 가장 큰 조건은요,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세값은요, 기준금리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금리 0.5에서 1.5%일 때 체결된 전세 계약이 만기될 때 높은 기준금리가 나타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15억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8억까지 떨어지는 등 전세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 낮고 펑펑해줄 때 시세와 현재 전세 대출 금리가 6, 7% 나올 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현재 계약되는 전세 계약은요, 3% 넘는 기준금리 상황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만기되는 시점은 2024년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전세난이 일어날까요? 만기 때 전세 계약 체결 당시보다 3% 넘는 수준의 기준금리보다 낮다면요, 전세값은 올라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2% 초반인데 3.5%가 계속해서 장기간 유지된다? 쉽진 않을 거란 부분이죠. 야, 네가 뭔데 2024년 기준금리를 미리 알 수 있지? 저는
그것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은요, 심각한 물가 상승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물가 상승세가 벌써부터 낮아질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나온 세 가지 지표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10월 21일 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 자, 이거는 생산자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과거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의 추세를 한번 보자 이거죠. 2022년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 10%였는데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8%까지 낮아지고 있죠. 물론 그 하락폭은 굉장히 축소됐지만 그 하락 추세가 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지표는요, 바로 수입물가 상승률입니다. 한국은행에서 10월 14일 날 발표했는데 수입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4.1%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도 3.3% 상승을 했어요. 자, 이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8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22.9%인데 24.1%네. 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원화 기준이고요. 계약 통화 기준으로는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달에 19.9%에서 12.6%, 10.7% 그리고 17.5%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월 대비로도 뚜렷하게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이 나타나는 게 보였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원자재 등의 가격의 상승세는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 대비 달러가 지금 20% 가까이 급등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의 높은 상승세로 보여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물가를 전망할 때 저희는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원유 가격과 그리고 달러 가치 부분인데, 지금은 원유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달러 가치가 워낙 급등해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환율만 안정되면 물가 상승돼도 확실히 안정될 수 있겠네, 이런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환율이 안정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물가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럼 미국 물가의 선제 지표 좀 볼게요. 미국 수입 물가 지수 보겠습니다. 9월 15일 날 7.8% 발표됐거든요. 자, 4월 14일 날 발표됐던 3월 지표 12.5%에서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8.5%가 나왔어요. 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추세, 확실히 선제 지표에서도 공급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는 게 보인다는 부분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 상승에도 둔화되는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우려가 컸던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는요, 반토막 가까이 나타났어요. 이번 겨울에 유럽의 사상 최악의 에너지난 위기가 날 거다 했는데 지금 유럽 정부에서 비축을 굉장히 늘려왔던 부분이고 생각보다 공급이 원활하네.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고요. 국제 유가도요, 지금 80달러 중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한때 120달러가 넘었잖아요.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에 빠르게 안정되는 수치가 나더라.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량을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원자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어요. 에너지 원자재만 그러겠습니까?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6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원자재 가격 반영이 언제 수입 물가에 나타난다? 앞으로 1년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반영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올해 초에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을 현재 천천히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변화한 원자재 가격을 앞으로 1년간에 두고 천천히 반영되는 게 나타나겠네,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지표는요, 바로 수출 실적입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2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현황 중에서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업일수 고려할 경우에 무려 9% 감소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작년 같은 기간의 상승률을 봤더니 수출 증가세가 무려 36.6%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9% 감소라는 겁니다.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1일부터 10일까지 실적보다 11일부터 20일까지 포함된 실적이 더 감소폭이 큰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도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서 수출 감소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 효과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소비자들이 소비를 조금만 줄인다 하더라도 이제 물류업체와 그리고 제조업체에 넘어가면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겠는데, 대한민국 중간재 수출의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가 지속되는 와중에 수요 측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드디어 소비가 줄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근원물가 중심의 상승세는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는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6개월 뒤에는 눈에 띄는 물가 상승세 둔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도 있고요.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 부분, 마지막으로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물가 상승률은 뭘로 비교한다? 1년 전과 대비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1년 전에 물가와 유가가 굉장히 높았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1년 전에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다? 2022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 3월은 유가가 120불 때 물가도 뭐 8%대 이렇게 높았던 시기와 비교하다 보니까 상승률 측면에선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눈에 띄는 물가 상승세 둔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진다는 부분이죠.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오래 고금리 상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가의 전망도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2024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전망이 바뀌었죠. 하지만 물가가 급격히 낮아진다면요, 이런 고금리 상황을 몇 년간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2024년부터는 제가 봐도 금리는 분명히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이전에 그냥 물가 수준 자체가 미국에서 낮아지게 되면 이미 채권금리나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까 환율 부분이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네. 대한민국 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주면서 바뀐 통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 측 인플레이션과 수요 측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물가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6개월 뒤부터 바로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연준은 상당히 금리 인하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압력은요, 시장 금리 변화와 달러 가치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고, 한국 역시 이때부터 환율 안정에 따른 물가 하락을 눈에 띄게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집값 반등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여기서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보셨으면요, 이번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좀 더 용기를 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럼 이 역전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역전세 대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좋은지 서적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보 모두 다 알짜까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무주택자와 갈아타려는 실수요자한테 최고의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